이 오일 한 방울이면 죽어가던 남자의 성기를 단단하고 오래가는 명기로 만들 수 있다. 믿기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그 의심을 시원하게 날려줄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단단함과 유지력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약이나 강한 자극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혈류순환, 피부 컨디션, 그리고 긴장 관리와 깊게 연결돼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조율하듯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남자의 진정한 파워가 발휘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집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바로 오일 기반 관리입니다. 강한 자극?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마찰을 줄이고 부드럽게 혈류 반응을 돕는 방식이죠. 이걸 알면 여러분의 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경의 세계로 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왜 남성 반응성이 떨어지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부터 오일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언제,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인 이유, 그리고 중년 이후에도 꼭 지켜야 할 기준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수년간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깨달은 진짜 꿀팁들을 아낌없이 풀어놓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경의 세계로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그 마법 같은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첫 번째, 남성 반응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반응성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구조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특히 남성의 그곳은 매우 미세하고 복잡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반응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녹이 슬면 물줄기가 약해지듯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혈류량이 줄어드는 거죠. 또한 피부 컨디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곳의 피부는 매우 얇고 예민해서 건조해지거나 탄력을 잃으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긴장 관리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남성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죠.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해지면 몸은 더욱 굳어버리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뇌가 쾌감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볼 때 긴장하면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것과 비슷하죠. 결국 단단하고 오래가는 명기가 되려면 이 혈류, 피부, 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케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부분만 고쳐서는 절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남성 파워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오일이 도움될 수 있는 과학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에 오일이 어떻게 마법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남성 기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첫째, 혈류 개선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호박씨 오일, 흑종유, 아마씨 오일, 올리브 오일, 참기름, 그리고 크릴 오일 등 다양한 오일들이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 참기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크릴 오일은 음경.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지역 남성들의 발기부전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이 오일들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국소적으로 사용하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류량이 늘어나 그곳으로 피가 충분히 공급되어 더 단단하고 지속적인 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 물기를 시원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둘째, 피부 컨디션 개선입니다.
오일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탄력을 높이고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의 피부는 매우 예민해서 적절한 보습과 관리가 필수예요. 오일 마사지는 피부 마찰을 줄여 불필요한 자극을 막고 동시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죠. 건강한 피부는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쾌감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회음부에 마사지하면 전립선과 발기, 조직으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피부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해요. 홍삼 오일 역시 꾸준히 섭취하면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일은 혈관과 피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남성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을 개선하는 진정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언제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알아봅시다. 오일이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바르고 먹으면 안 되겠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섭취용 오일의 경우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해요. 오일 중 일부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일이든 품질이 가장 중요해요. 저온 압착,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식용유와는 차원이 다른 순수하고 건강한 오일을 선택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치 최고의 요리사가 최상급 식재료를 고르듯 말이죠. 사용 방법은 오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최소 8주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는 건 금물입니다. 마치 운동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해야 하듯이 오일 관리도 지속성이 중요해요.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샤워 후 깨끗한 상태에서 소량의 오일을 덜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면 좋습니다.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는 거죠. 피부가 가장 이완되어 있고 혈액순환이 활발할 때 흡수율도 높아지거든요. 또한 오일 선택 시에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미리 팔 안쪽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소량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오일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일은 보조제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약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병행해야 병이 낫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인 이유를 알아봅시다. 어떤 것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바르거나 무리하게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첫째, 과도한 오일 사용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연 오일이라도 개인에 따라서는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곳의 피부는 매우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내 피부 타입에 맞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과 같죠. 둘째, 오일 섭취의 경우 과도한 양은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릴 오일 같은 보충제는 정해진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면 탈이 나듯이 오일 섭취도 적정량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오일의 잘못된 사용은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사용하거나 너무 끈적이는 오일을 사용하면 세균 번식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성관계 시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트너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청결한 상태에서 순하고 적당한 양의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오일이 마치 즉각적인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오일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서서히 몸의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기대는 조급함을 낳고 이 조급함은 오히려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오일은 여러분의 성적 능력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약물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려다가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중년 이후 꼭 지켜야 할 기준을 살펴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도 얼마든지 활기찬 성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전문가와의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발기부전이나 전립선 문제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일은 분명 도움을 주지만 의학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어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도 오래되면 전문가의 정기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꾸준한 자기 관리는 필수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은 중년 이후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일은 이러한 자기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게으른 생활 습관을 상쇄시켜주지는 못해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걷기나 조깅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정신 건강에 신경 쓰세요. 중년 이후에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우울감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오일 마사지는 이러한 교감의 시간을 늘리고 육체적,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파트너와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적인 강한 자극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파트너와의 정서적인 교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오일 마사지는 이러한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에게 새로운 감각적인 경험을 선물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중년 이후의 남성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관리할 때 여러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황홀경의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비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밤이 더욱 깊고 뜨겁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 아닐까요? 이 비결들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